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숙입니다. 추석이 가까워지면서요. 이번 추석에 가족들 선물 뭘 하나 고민들 많으시죠? 그런데요. 시대에 따라서 이 명절 선물도 변해왔습니다. 1960년대에는요. 간장이나 메리아스 같은 선물이 인기였고요. 또 70년대에는 햄이나 소세지가 유행이었고요. 80년대에는 치약, 샴푸, 비누 같은 게 들어있는 생필품 선물 세트가 불티나게 팔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월 따라요. 명절 선물도 많이 달라졌지만 그래도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죠. 아마 그건 선물을 주고받는 사람들 사이에 그 뜨거운 정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떠한 선물을 준비하더라도요. 이 정만은 꼭 담아서 주고받았으면 좋겠습니다. 9월 22일 화요일 오늘의 첫 곡은요. 들국화가 부릅니다. 세계로 가는 기차. 9월 22일 화요일입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첫 곡으로요. 들국화의 세계로 가는 기차 함께 들으셨습니다. 추석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시대에 따라서 그 선물들이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는요. 추석 때, 설 때 되면 옷을 사주셨거든요. 추석빔, 설빔 이런 말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사시사철 옷이 많으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또 요즘에 가장 인기가 있는 선물로 꼽은 걸 보니까요. 현금 같은 상품권이 78% 정도 인기라고 합니다. 뭘 주고받든 정은 담아서 주고받아야겠습니다. 자, 방송 들으시면서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의 문자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번호 샵 0945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나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오늘의 전성기 퀴즈 문제 나갑니다. 소금 대신에요. 이것을 써서 요리를 하면 비슷한 맛을 내면서도 나트륨 함량을 줄일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메주를 소금에 담가서 우려낸 뒤에서 그 다음에 달여서 이것을 만듭니다. 다들 아시죠? 정답은 두 글자입니다. 샵 0945번으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50플러스를 위한 라이프 케어 매거진 헤이데이 1년 정기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는요. 전성기 법률 상담소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법률 고민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나를 사랑해줘 한번 꼭 안아줘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야 수줍은 소녀처럼 늘 마음뿐이지만 행복한 순간이야 YTN 라디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매일 오전 10시 당신의 전성기 오늘 사소한 걱정부터 큰 고민까지 법적으로 명쾌하게 풀어드립니다. 전성기 법률 상담소.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생길 수 있는 세상의 법률 고민들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전성기 법률 상담소,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김종호 변호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종호 변호사입니다. 네, 이제 차가 많이 막히죠? 그러게요. 네. 차가 많이 막히네요. 명절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많이 이동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자, 오늘의 법률 용어 문자 들어와 있는데요. 3800님께서 이런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변호사님, 요즘 신문 보다 보면요. 퍼블릭 세티권이라는 말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퍼블릭 세티권이 뭔가요? 초상권과 퍼블릭 세티권이 많이 다른 건가요? 하셨습니다. 네. 네.
요즘에 뭐 저 연예인들 얘기하면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저희 같은 일반인들에게 좀 해당이 안 될 수 있고 제가 볼 때 박성호 씨 같은 경우에 네. 해당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많은 예, 부분에서. 귀를 쫑긋하겠습니다. 네, 이게 예. 사실 최초로 이 용어를 사용한 사람은 이제 1953년도 미국의 이제 항소본 제롬 프랭크 판사라는 사람이 사건을 사용하면 처음 사용한 단어인데요. 네. 일종의 그러니까 영화 배우나 탤런트나 운동선수 등 이런 유명인이 네. 자신의 성명이나 얼굴 초상, 뭐 이런 상품 등의 선전에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사실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상품화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자신 네, 초상권 네. 같은 경우에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권리가 인정되는 부분을 퍼블리시티권이라 하는데 이게 이제 뭐 라이트 오브 퍼블리시티라고 해서 뭐 유명함에 대한 권리 뭐 이런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실 뭐 이게 인격권의 하나로서 기본적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 10조에 따라서 네. 일반적 인격권으로서 초상권을 보호하고 있는 건 맞아요. 네. 인격권에 사실 초상권도 들어가 있고 이 음성권, 네, 목소리로 오신 분, 유명하신 분들의 음성권, 네. 뭐 기타 여러 가지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요것과는 이제 조금 다른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 퍼블리시티권은 이 인격권에서 이제 자신의 유명함을 토대로 해서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사고 팔 수 있는 상업적 요소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아. 다시 보시면은 인격권이라는 것은 사고 팔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나 인격이기 때문에 그거를 양도하거나 뭐 산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뭐 보호를 해줄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는데 네. 이 퍼블리시티권이 인정이 되면은 이 상업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네. 사고 팔 수가 있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예,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이 퍼블리시티권과 일반적인 초상권, 인격권과의 차이점을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격권이나 초상권은 보호해야 되는 거고 퍼블리시티권은 팔아야 돼. 뭐 파는 그런 식으로 권리군요. 생각하시면은 편하실 것 쉽네요.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사실 자기의 얼굴이라든지 목소리 뭐 여러 가지 가치를 판다 하면 네. 일반적으로 뭐 연예인들이 주로 그렇죠. 보통 연예인이 네, 많이 얼굴을 걸고.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권리적인 분쟁이 많이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네네. 근데 최근에 보면요. 이게 패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좀 억울할 것 맞습니다.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예. 이제 좀 하금씩 판례에서 많이 좀 갈리는 경향이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 퍼블리시티권이 아직 법률상 확립된 개념이 아니고요. 그 법원에서는 인격권으로서 이제 재산권적 측면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서 다시 네. 말해서 인격권으로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데 요 퍼블리시티권까지 인정을 하게 되면 어찌 보면은 네. 법리의 과대 해석 또는 어찌 보면은 특정 유명인들만을 보호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직 하금씩 판례가 조금 바뀌고 있고요. 호락호락하고 있고 다시 네. 말해서 이 절대적 기준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 보시면 네. 그 연예인 김선아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떤 광고에서 네. 자신의 이제 사진이라든가 초상권이 사용이 된 부분 네. 그리고 뭐 연예인 민효린 씨 같은 경우에도 뭐 어떤 성형외과에서 민효린 코 이러면서 광고를 했대요. 법적 소송을 하셔서 네. 어찌됐든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었어요. 네, 이겼어요. 네, 이 이겼어요. 부분들은 네. 이기셨습니다. 어찌됐든. 네. 그런데 그와 달리 뭐 많이들 좋아하시는 걸그룹 멤버들 네. 미스 A 뭐 수지 네. 뭐 애프터 스쿨의 유이 뭐 이런 분들도 네. 온라인 쇼핑몰이라든가 이런 곳을 상대로 자신의 이제 초상권을 이용을 한 부분에 대해서 네. 소송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법원에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을 하지 않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왜 그러죠? 그 판결의 내용을 잠깐 보시면 네. 좀 애매한 부분도 사실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신의 성명이라든가 초상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제어할 수 있는 권리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본적인 인격권 보호에서 포함되는 거고 네. 별도로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개념을 인정할 필요는 없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초상권이나 성명권이 침해됐다는 이유만으로 그 이 연예인들 소를 제기한 연예인들이 초상 성명을 다른 계약을 할 때 사용하지 못했다거나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모호한 개념이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내 얼굴이 뭐 내 동의를 받지 않고 공개되었다라는 것에서 인격권 침해로 인한 불법 행위는 구성할 수 있겠지만 뭐 연예인의 얼굴이 사용되었다고 해서 당신에게 직접적인 어떤 손해가 발생한 건 아니다라는 거죠. 적극적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요 손해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 좀 아직은 우리나라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보수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보수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네.
뭐 연예인이 얼굴이 많이 알려지면 더 좋지 뭐 손해냐 이런 뜻이네요. 뭐 그렇게 뭐 사법부에서 판단할 수도 있는 것 같고 네, 또 네. 일반- 그렇게 들리네요. 또 네. 일반인들과 연예 유명인들 사이에 어느 정도 괴리감이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런 볼 때 아직 섣불리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에는 우리 법조 문화가 네. 아직은 좀 부족한 부분이 아니라 좀 따라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은가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가 그 한류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인기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새롭게 생겨나는 법적인 분쟁에 대해서도 정리가 잘 되면 중요하게 쓰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네네. 김종호 변호사와 함께하는 전성기 법률 상담소 즉석에서 여러분의 질문도 받겠습니다. 법으로 풀 수 있는 모든 궁금증 문자나 전화로 물어주세요. 문자는요. 샵 0945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나 10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자 전화는요. 02771-0945번으로 거시면요. 변호사님 직접 연결되니까요. 많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보기 전에 최근에 화제가 된 사건들의 법적인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법대로 합시다. 네, 이번 주 주제는요. 어디까지가 선물이고 어디까지가 뇌물인가 이런 네. 주제입니다. 요즘에 사실 차가 이렇게 막히는 게 선물 이렇게 수송하는 차량들이 너무나 많다 그래요. 그렇게까지 예, 거기까지 아직 생각을 이렇게 못 해봤습니다. 민족 대이동하기에는 빠른 시기이고요. 서울 시내에서 이렇게 그런 차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렇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요. 선물 우리 명절에 주고받는 정말 이렇게 따뜻한 맞습니다. 모습인데 이게 뇌물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경계가 참 모호하긴 합니다. 지금. 예, 이거 변호사님 가르쳐주세요. 솔로몬의 지혜로. 네. 우선은 뇌물이라 하면은 좀 그러니까 뇌물죄라는 것은 신분범이에요. 그러니까 신분범, 신분이 있으신 분,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네. 있으신 분들이 네. 뭘 받았을 때 네. 그게 이제 사실 뇌물이죠. 그렇군요. 공무원에 대해서 한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재밌는 것이 있는데 영국의 기업윤리연구소에서 네. 정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선물과 네. 뇌물의 차이점 세 가지. 요것만 알면은 뇌물과 선물을 구분하기 참 좋다. 영국에서 그런 게 나왔다는 거 보니까 영국에도 굉장히 많나 보네. 이거는 뭐 우리나라만 있는 게 시대를 아니군요. 불변하고 네. 뭐 공간을 초월해서 다 뇌물이라는 것이 문제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참 재밌게 봤는데 확인했는데 첫 번째 물건을 받고 잠을 잘 못 이루면 뇌물. 네, 잘 자면 선물. 네. 둘째 이게 언론에 발표됐을 때 문제가 되면 뇌물. 문제가 안 되면 선물. 그리고 자리를 바꾸면 못 받는 것은 뇌물. 예, 바꾸어도 받을 수 있는 것은 선물이다. 그렇군요. 제가 볼 때는 딱 어울리는 그 뇌물과 선물의 경계를 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네. 이 선물이라는 게 어찌 보면 사람들 사이에 정을 통하게 하고 그 사람들 사이 연결을 해주는 끈이기도 한데 이 부분이 네. 참 애매한 부분인데 예. 우선 뭐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그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받으면은 처벌을 하는데 이 뇌물이 도대체 뭐냐 네. 참 애매하죠. 네. 거기에서 뭐 사실 김영란법이 지금 통과돼서 2016년도부터 시행되긴 하지만 거기서는 뭐 직무에 상관없이 받기만 하면 다 뇌물이 돼버려요. 그렇죠. 금년 어느 정도 액수를 그리고 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정한 부분이 좀 개념이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 3만 원 이상을 넘어가면 뇌물이다. 네. 기계적으로 좀 정하고 있습니다. 예. 과연 이게 어떤 기준에서 3만 원이라는 기준을 세웠는지는 뭐 많은 토의를 거쳐서 하셨겠지만 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게 선물과 뇌물은 3만 원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3만 원 얘기하니까 어떤 정치인들께서 나오셔서 이제 공방을 하시는데 어디 그 뭐라 그러죠? 결혼식장에 가서 축의금 드리잖아요. 아니면 부조금 드리고 네, 3만 맞아요. 원 드리면 욕한다. 그것도 이게 사실 그런 얘기를 공무원행동강령에서 하더라고요. 5만 원 정도로 정해놓고 있어요. 아, 좀 이렇게 그래요? 비현실적인 부분이 없잖아 있기는 합니다. 네, 이런 얘기를 할 때 진짜 마음이 담기고 안 담기고를 떠나서 이렇게 금액으로 갈라야 되는 네. 이런 현실이 좀 안타깝네요.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신분법이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참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게 아무래도 누군가에게 뭔가를 부탁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도 이게 예. 뭐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아요. 대가성 없는 금품은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또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김영란법 앞두고 네. 이번에 굉장히 또 여러 가지 공방이 있지 않을까. 네, 우리 상담소에서도 한번 네. 다뤄볼 만한 주제, 다시 한번 새로운 코너로서 다뤄볼 만한 주제인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음에 한번 길게 한번 다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당신의 전성기 오늘 함께해 주시는 분들 위한 저희는 선물입니다. 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매주 토요일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서 진행되는 토크 콘서트 토요정담 티켓, 유해 화학성분 제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세탁 포제로, 탈모관리의 명가 아미치 0.3에서 탈모 예방 홈케어 세트, 유러피안 스타일의 감성 플라워 압구정 이니스 플라워에서 10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 컬러로 아름다움과 건강 그리고 힐링을 책임지는 피부관리점 스파더웰에서 12만 원 상당의 컬러백 트리트먼트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1부 순서 마치고요. 2부 김종호 변호사와 함께하는 전석기 법률 상담소 여러분의 상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성기요? 전성기요? 전성기 전 지금이요. 저는 전성기는 항상 지금 이 순간이 전성기예요. 내가 최대한 열심히 사는 이 순간이 저에 대한 최고의 전성기예요. 전성기는 지금이다. 지금이 나를 가장 되돌아보고 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전성기인 것 같아요. 전성기요? 오늘이죠. 제일 젊은 것도 오늘이고. 오전 10시 당신의 전성기 오늘 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화요일 전성기 법률 상담소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김종호 변호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법률 상담 필요하신 분 전화 걸려와 있는데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 변호사님 나와 계신데요. 이렇게 전화 네네. 주셔서 감사드리고 어떤 고민인지 말씀하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 인천에 살고 있는 명경화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법률, 그러니까 늘 잘 듣고 있는데요. 네. 법률 고민까지는 아니고요. 법률적으로 이제 궁금한 사안이 있어서 전화를 드린 건데요. 네. 저희가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예.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제 저런 조건들이 생겨서 그 이사할 이유들이 좀 생겨가지고 이사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네. 요즘에는 전세 가격이 워낙 치솟으니까 차라리 아파트를 한 채 더 구입을 할까 이렇게 생각 중이에요. 이야. 네. 그런데 제가 생각 중이지만 예전하고 일가구 다주택 어떤 세율의 면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있고 그다음에 네. 지금은 일가구 2주택의 경우에는 취등록세라든지 보유세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상황인지 궁금하고 정확하게 좀 알고 싶어서요. 네. 일단은 굉장히 좋으시겠어요. 그죠? 축하드릴 일이라고 축하드릴 봅니다. 일이네요. 근데 네. 요즘에 이런 상담이 좀 네. 많으신 이유가 뭐냐면 네. 집값 대비 전세가 비율이 너무 높아지니까 깡통 전세 네네.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 위험성을 부담하느니 아예 그렇다면은 집을 네. 구입하는 게 맞지 않느냐 예, 예.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좀 그러신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그렇죠. 네. 전세값이 확 넘어가 버리니까. 지금 전세가 네. 비율이 90% 이상 넘어간다는 것은 네. 거의 뭐 만약에 그 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예. 강제 경매가 이루어지면 보통 70-80% 선에서 낙찰이 되면은 그 전세 대금에 대해서 20-30% 정도 손해 보실 수 있는 거죠. 위험하네요. 그럼요. 1억 네. 정도 되면은 돈 2천만 원, 3천만 원이 웬만한 직장인데 1년 연봉 아닙니까? 그럼요. 네, 그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 조금 세금 내더라도 내 집을 마련하는 게 낫겠다. 안전하게. 예. 그렇게 많이들 판단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우선은 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이런 어떤 주택 거래에 있어서 좀 굉장히 호의적이에요, 사실. 유도를 그래요? 많이 하고 있고 네네. 그래서 뭐 걱정을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우선 그래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 운 좋게도 올해부터 이제 취득세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네. 네, 되게 이게 좋은 소식인데요. 어찌 보면은 집을 장만하실 만한 여력이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는 네. 그러니까 또 등록세는 사실 취득세와 통합되어서 따로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네, 그리고 네. 지금 뭐 남편분하고 공동으로 하나 어찌됐든 1가구 네. 2축 되는데 전혀 그 주택 수 보유수와는 전혀 상관없이 예, 네. 취득세 비율이 똑같습니다. 그래요. 아, 네, 네. 주택 보유 전혀 상관이 없어요. 팔 때만 좀 그건 이제 양도소득세 문제가 소득세 되는, 문제구나. 되는 것인데 예. 우선 네. 말씀드리면은 뭐 거래 가액이 6억 원 이하 정도고요. 네. 만약에 전용 면적이 한 85제곱미터면은 25평 뭐 이하 정도 네. 되면은 취득세하고 뭐 지방교육세 뭐 이런 세금 총 합해서 한 1.1% 정도 부과되시면 된다고요. 그러면은 1억 원에 한 110만 원 정도 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뭐 요거는 이제 계산해 보시면 되는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우선은 가장 뭐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 취득세법이 개정되어서 등록세와 취득세 통합되고 주택 보유수와 상관없이 거래 가액이 6억 원 이하이거나 이러면은 일반인들 소시민들이 거래하는 정도의 부동산은 그냥 1.1%가 부과된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 그 위는요? 그 위는 큰 조금씩 집 올라가요. 사실지도 몰라요. 그러게요. 그러셨으면 더 좋겠는데 네, 그러실 것 네. 같은데요, 제 생각에. 많이 높지도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좀 그 경기를 좀 활성화시키려는 좀 정책적 네. 방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차피 뭐 집을 사시는 거니까 네. 나중에 이제 파실 수도 있잖아요. 네, 네. 네. 되도록이면 집값이 오르 다음에 파셔야죠. 그죠? 네. 근데 보통 그게 1년 맞습니다. 안에 팔게 돼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예. 지금은 이제 보통 3년이나 5년 미만으로 좀 조금 늘렸어요. 그래요. 아. 예, 그러니까 또 이제 1가구 1주택일 경우에는 사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거든요. 요건은 1가구에서 1가구로 바꿀 때는. 네, 그때는 이제 네. 2년 이상 보유하시고 네. 실거래가가 9억 원 이하면은 대부분의 이제 소시민들이 사는 거는 다 포함이 9억 원이야요. 네, 9억 원 네. 이하예요. 괜찮네요. 예. 그러니까 2년 이상 사시고 실거래가 9억 원 이하면은 사실 양도소득세 비과세된다 네. 아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원치 않게 2주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안 경우에 팔려서. 네, 예. 일시적으로 이제 안 팔리거나 뭐 지금 전화 주신 분처럼 이런 전반적인 종합적 사정 때문에 갑자기 2주택자가 됐는데 이런 네. 경우에는 네. 기존에 있던 걸 3년 이내에 매도하시면 양도소득세 면제되고요. 네. 네. 그리고 혹시 이제 결혼을 하시게 되면서 두 분이 합쳐지면서 이제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네. 5년 이내에 매도하시면 면제가 되고, 또 이제 부모님 갑자기 봉양하게 돼서 합치게 된 경우에도 5년 이내에 면제가 되고, 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어찌 보면은 어떤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1가구 2주택이 되는 것을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는 것 같고, 네. 지금 이 시기에 뭐 집을 구매하시면서 세금 때문에 걱정하시는 거는 좀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종부세는요, 종부세. 그건 좀 액수가 크죠. 그래서 이거는 종부세 같은 경우 집값과 그리고 네. 평수에 따라서 네, 다르니까. 그거는 조금 복잡하게 적용이 네. 되고요. 세율도 그렇고. 네. 근데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 소시민의 그 대부분 90% 이상은 네. 대한민국 90% 이상은 종부세 관련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그래요?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 좀 해결이 되셨나요? 걱정하지 마시라는. 네, 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분 좋은 법률 상담은 하고 싶습니다. 계속. 맞습니다. 네. 두 번째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잠시 아무 말씀이 없으셔서 그러면 문자로 들어온 네. 상담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385님께서 길거리에서요 어깨를 부딪혀서 휴대폰을 떨어뜨려서요 깨지거나 어깨가 아프다고 하면 어떻게 처리할까요? 아마 당하셨나 봐요. 일상생활에서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법적 처리가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죠. 저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네. 요즘에는 스마트폰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네, 네. 들고 다니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걸어 다니시죠. 네, 그러면서 부딪히면서 이제 떨어지면서 액정이 깨지는 경우들이 발생하면 저도 사실 그런 광경을 실제로 목격을 한 적이 있어요. 네, 네. 네, 중재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앞길이 좀 바빠서 못 해드렸는데 네. 사실은 저거는 과실 비율을 따져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과실이 더 있느냐 여부를 따져야 되는 것인데 네. 저 부분에서 뭐 스마트폰 같은 거나 뭐 어깨를 붙여서 이런 거를 제가 아주 잘 들고 갔는데 뭐 진짜 정신없이 가던 사람이 나를 고의로 밀치거나 네. 그렇죠. 네. 일상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나에게 부딪혀 왔다. 네. 그러면 과실 비율이 그 사람에게 많이 될 수 있겠죠. 네, 네. 근데 이 스마트폰을 뭐 손에 들고 다닌다거나 잘 네. 떨어져 있는 뒷주머니에 넣는다거나 일상적으로 서로 가다가 부딪힐 수 있는 허용 범위 안에 부딪혔는데 떨어져서 네. 이렇게 깨졌다.
이런 경우에는 아마도 들고 다니시는 분에게 과실 비율이 더 많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통상적으로 사람들 많은 곳 걸어 다니면서 스치기도 하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상대방이 스마트폰을 떨어뜨리라고 예상하지는 않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런 부분에서는 우선은 본인 과실. 네, 본인 과실이 클 수 있고 본인의 네. 주의 의무가 많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전화 연결돼 있어서 다시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어요? 네, 저는 집을 지은 사람이에요. 신축 건물요. 네. 근데 이 공사업체에서 마무리를 안 해줘요. 그래서 많이 힘들어요. 물도 새고 막 그래요, 지금 집이. 아이고. 그래서 말로만 자꾸 해준다, 오늘 내일 해준다, 모레 해준다 그러면서 약속을 안 지켜요. 네네. 그래서 내용 증명을 2번 보냈거든요. 공사 빨리 하시라고. 네네. 안 하시면 법적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보냈어요. 그랬는데 내용 증명이 한 번 또 왔어요. 네. 자기네는 추가 금액을 신청하겠다. 공사를 왜 안 하시냐 그러니까 돈을 안 줘서 안 한대요. 근데 저는 돈을 진짜 빌려서 공사하면은 돈을 주고 공사하면 돈을 주고 다 지급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잔금이 한 7천 정도 남았어요. 네. 근데 지분금도 안 덮었어요. 준공은 7월 7일 날 떨어지고요. 예. 1년 한 1개월 정도 걸려서 준공이 떨어졌어요. 예. 네. 1년이 넘어서 떨어졌는데 지붕도 안 해주고 물이 막 집 안으로 막 새고 네. 각 세대에서 막 마무리를 안 해주고 막 벌레도 생기고 그런 상태예요 지금요. 네. 예. 변호사님, 이게 조금 복잡한 부분인데요. 네. 예, 한번 상담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은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렇죠. 공사를 맡기고 네. 근데 또 지금 그 시공사 측에서는 추가 공사비를 지급하라라고 해서 그렇죠. 지금 대항하고 있는 상태인 거거든요. 아니 내용 증명을 보냈더니 추가 금액 자기도 하겠다 이렇게 왔어요. 추가 금액을 주면 네. 마무리를 하겠다 이런 네, 말씀이죠? 아니요 추가금을 자기도 신청을 하겠다 이렇게 내용 증명이 네, 왔어요. 그러니까요. 추가 금액, 예, 예. 추가 공사비를 더 지급을 하라라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는 좀 복잡한 부분인데요. 예. 우선은 계약서를 똑바로 확인하셨는지 제가 한번 여쭙고 싶은 부분이 확인했어요. 특약사항에 뭐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공사비는 상호 협의하에 추후 지급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금액 없이 공사하겠다 이렇게 다 돼 있어요. 추가 금액 없이 공사를 완료하겠다라고 특약사항이 네, 명시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 네, 그런 내용이 있다면 본인에게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고요. 예. 지금 아마 그러면은 시공사에서 지금 이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죠. 아니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점유도 안 하고 있나요? 예. 거짓말로 내일 해줄게 모레 해줄게 말로만 해준다 그러고 제가 문제가 있냐 그러면 문제가 없다고 얘기해요. 네, 그러면 어찌됐든 그러면은 지금 이 건물로 들어가실 수 있다는 거죠. 살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공사가 점유권을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은 상황 같고요. 예. 그렇다면 우선은 빨리 점유를 획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건물을 본인의 소유, 그러니까 점유 안으로 넣으셔야 된다는 게 뭐 시건 장치를 하신다거나 그 안에 여보세요? 예. 네, 시건 장치를 하신다거나 기타 방법을 네. 통해서 이 시공사가 못 들어오게끔 시공사가 네. 그 안에 점유를 못하게 본인의 점유를 먼저 행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시공사에서 유치권 행사한다고 점유 행사하기 시작하면은 한도 끝도 없이 가요. 그러니까 우선 점유를 행사하셔서 유치권에 대해서 상대방이 들어올 수 없게끔 막아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기다리기 어려우시면 다른 공사업체를 통해서 빨리 마무리를 하세요. 어차피 얘네 네, 그리고 남았는데 그 돈으로 해도 되나요? 그 부분은 손해 보신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지금 시공사를 상대로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를 들어가시는 게 맞고요. 무작정 기다리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법률적 그렇죠. 분쟁 해결 방법을 원하시는 거니까 점유를 먼저 획득을 하시고 다른 공사업체를 통해서 공사를 완료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시면 추가적으로 현재 시공사에게 손해를 물으시면 돼요. 책임을. 네, 잔금을 아직. 그게 있어요. 네. 이제 시공사에 이제 돌 붙이는 사장님 있잖아요. 네. 그걸 집을 한 채를 계약서를 써줘라 그러니까 나는 안 된다 그러니까 괜찮다고 써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공사 다 해줄 테니까 그걸 해줬는데
그러면 그 석재 아저씨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약서를 하나 써줬는데 집을? 그러니까 우선은 돈을 주셨는데 공사를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잔금만 남았어요. 네, 그러니까요. 중요한 게 네. 돈을 줬는데도 공사 안 해주고 있고 근데 차일피일 미루고 있고 계속 기다리시기만 하는데 해결책이 무엇이냐라고 여쭙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해라를 안 한다는 거죠. 공사를 강제하게끔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런 부분은 다른 업체를 통해서 공사를 마무리하고요. 그 기지급한 공사 금액에 대해 손해가 발생했으면 그들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들어가시는 게 순서라는 거예요. 예. 이미 한 거는 무효라는 말씀인가요? 뭐 이미 한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그 공사 시공사가 잘못 마무리를 안 했기 때문에 잘못이다 이 말. 현재 시공사 입장에서는 돈이 지급이 추가 공사비가 지급이 안 돼서 마무리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제가 볼 때는요. 그럼 얘들 상대로는 그 시공사를 상대로 해서는 우선은 자기들이 다 했다 법률적 분쟁이 생긴 거니까 이걸 다투고 그냥 냅두시면은 1년, 2년, 3년도 걸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바에는 가장 현실적인 것은 빨리 다른 시공사를 통해서 마무리를 하시고 그에 따른 뭐 손해가 발생한 게 있으면은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라든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그 전에 시공사가 점유하지 않도록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신청을 하시고. 시공사가 점유하지 않도록 어떻게 뭐를 준비해야 되나요? 그 법원에다가. 그 부분은 좀 법원은 아니고요. 시공사가 들어올 수 없게끔만 하시면 돼요. 점유를 빨리 획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물쇠를 채우시거나요. 뭐 그런 방식으로요. 그거는 해놨어요. 네, 잘하신 겁니다. 아무튼 그거는 돼 있고요. 이 사람들은 내일 추석 전에도 지금 마무리를 해준다 그래갖고 기다리겠거든요. 네, 뭐 해주신다고 했으면 좀 기다려 보시죠. 그럼 뭐. 며칠 사이니까. 전화를 안 하고. 그러면 이게 전세 계약서 써준 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석재 아저씨 공사업체요? 뭐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어떤 맥락에서 전세 계약서까지 써주셨는지 모르겠는데. 공사비를 그거를 석재를 그걸로 줘라 그래갖고. 지금 뭐 공사비를 그걸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어려워서. 지금 좀 복잡한 내용이라서 세부적인 걸 갖다가 확인하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 변호사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럼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내용쟁님이 그쪽에서 왔잖아요. 그걸 꼭 그쪽에다가 우리가 답변을 해야 되나요? 하실 필요 없습니다. 법률적 효력이 뭐 딱히 있는 게 아니니까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은 법적으로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네, 답답하시니까 전화를 못 끊으시네요. 그 공사하면서요 이혼하는 가족도 있고요. 너무너무 힘든 일이 많아서 너무 많습니다. 다시는 안 짓겠다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때 이제 법적으로 잘 알고 있으면 당하지 않고 잘 해결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다양한 법률 상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추석 잘 보내세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네, 들었어요. 옛날 그 임금님의 첫사랑인가 뭐 이런 연속극 같은 거 듣는 거지 뭐 라디오.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그리고 뭐 저거 별들의 별이 빛나는 밤에 이런 거 팝송 듣고. 그때 DJ가 이종환 씨인가? 이종환 씨, 김세한 친구들이 이렇게 팝송 같은 거 듣고 싶으면은 듣고 그랬다고 보내고. 그때는 김자욱이 하는 거 있었어요. MBC에서 하는 거. 그거 많이 듣고 겁창야만 많이 들었었고. 그 시절에는 저거지. 김기덕 씨인가 하고 박원웅 씨 해가지고 FM 해가지고 2시의 데이트부터 밤을 잊은 그대에게 뭐 이런 거였지. 학생 때는 별밤은 다 들었었고. 음악은 이제 팝송을 아느냐. 거의 어느 집마다 라디오 없던 집은 없잖아. 그리고 AM보다는 우리 시절에는 FM이었지. 70년대에서 80년대 초반. 중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오늘의 중심. 이번 주 주제는 라디오고요. 오늘은 어렸을 때 듣던 라디오의 추억에 대해서 얘기 들어봤습니다. 저도 익숙한 DJ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정말 옛날 생각 많이 나네요. 요즘에는요, 뭐 드라마 어제 뭐 봤다, 웹툰 뭐 봤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라디오가 우리 생활의 일부였던 시대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얘기 들어봤습니다. 저도 라디오 하면서요, 여러분들한테 정말 기억속에 콕 박히는 진행자가 되고 싶습니다.
9월 쉐보레의 디젤 차종을 특급 조건으로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크루즈 말리부 올란도 캡티바 디젤 차량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또는 최대 344만 원 할인. 개별 서비스 인하분 포함. 전시장에서 드라이브 쉐보레 시승에 참여하시고 푸짐한 경품까지 받아가세요. 9월 한 달간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애주가들은요, 우울할 때 술 생각 정말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근데 우울할 때 술 마시는 습관이 건강에 그렇게 안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울해지면 뇌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럴 때 술까지 마시면 뇌세포가 알코올 때문에 급속도로 마비가 돼가지고 뇌 기능이 더 떨어지고요. 우울증은 더 심해진다고 합니다. 우울할 때요, 술 말고 햇빛을 보고 일광욕을 즐기고요. 식사를 많이 하고 종합 비타민이 들어있는 비타민제 챙기는 게 훨씬 몸에 좋다고 하고요. 그리고 아주 즐거운 일을 찾아보시는 겁니다. 자, 오늘의 전성기 퀴즈 정답은요, 간장이었어요. 예전에 많이 담아 먹었는데 요즘에는 다 사 먹죠. 자, 선물 받으실 두 분은요, 1262님 그리고 7770님께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요, 안재욱의 친구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이 프로그램은요, 라이나 생명과 함께 했고요. 저는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좋은 날입니다.